70대 재벌 회장과 재혼한 58세 중년 여성. 그로 인해 매일 고통에 시달렸습니다. 저는 한서정입니다. 58살이에요. 남편이 떠난 지 3년이 흘렀습니다. 처음엔 매일 울었어요. 아침에 눈 뜨면 옆자리가 비어 있는 게 믿기지 않았죠. 그렇게 1년이 지나고 2년이 지나자 눈물도 말랐습니다. 이제는 그냥 텅 빈 기분만 남았어요. 제 하루는 단순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꽃집 문을 열고 손님을 맞이하고 저녁이 되면 셔터를 내리고 집으로 돌아왔죠. 다음 날도 똑같았어요. 그 다음 날도요. 친구들은 제게 말했습니다. 이제 좀 나가서 사람도 만나보라고요. 하지만 전 자신이 없었어요. 누군가를 다시 만난다는 게 너무 두려웠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꽃집 단골 할머니가 전단지 하나를 건네셨어요. 서정아, 이거 한번 가봐. 무료래. 심리 강의라는데 나도 다녀왔는데 괜찮더라. 전 별 생각 없이 그 전단지를 받았습니다. 마음 치유 특강이라고 적혀 있었어요. 토요일 오후 2시, 장소는 신사동 어느 갤러리였죠. 토요일이 왔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참을 망설였어요. 가야 하나 말아야 하나. 그냥 집에 있을까? 하지만 결국 옷을 갈아입고 나섰습니다. 할머니가 괜찮다고 했으니까요. 갤러리는 생각보다 조용하고 아늑했습니다. 참석자는 10명 남짓이었어요. 다들 저처럼 조심스러운 표정이었죠. 강의가 시작되기 직전이었습니다. 문이 열리고 한 남자가 들어왔어요. 회색 정장에 은발이 인상적인 분이었습니다. 나이는 70 정도로 보였지만 걸음걸이는 아주 단단했어요. 그분이 앞으로 나와 말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저는 강도철입니다. 오늘 여러분과 함께 마음의 상처를 나누고 싶어 이 자리를 마련했습니다. 목소리가 참 따뜻했어요. 듣는 것만으로도 마음이 편안해지는 느낌이었죠. 강도철은 천천히 이야기를 시작했습니다. 상실에 대해서요. 사랑하는 사람을 잃는다는 게 얼마나 고통스러운 일인지, 그 슬픔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하는지 말이에요. 전 그의 말 한마디 한마디에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치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강의가 끝나고 다과 시간이 있었습니다. 저는 구석에 서서 차를 마시고 있었죠. 그런데 강도철이 제게 다가왔어요. 혹시 괜찮으시다면 잠깐 이야기를 나눠도 될까요? 전 놀라서 차를 쏟을 뻔했습니다. 아, 네. 괜찮습니다. 그는 의자를 권하며 앉았어요. 그리고 조용히 물었죠. 많이 힘드셨죠? 순간 목이 메었습니다. 그 한마디에 3년간 쌓아둔 게 무너지는 것 같았어요. 네, 많이요. 당신의 슬픔을 제가 대신 안아드릴게요. 강도철은 그렇게 말하며 미소 지었습니다. 따뜻하고 부드러운 미소였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자주 만났습니다. 처음엔 커피 한 잔으로 시작했어요. 그 다음엔 산책을 했고요. 어느새 일주일에 3번씩 만나게 됐죠. 강도철은 제 이야기를 잘 들어줬습니다. 남편과의 추억, 꽃집 일, 외로웠던 날들까지요. 그는 단 한 번도 제 말을 끊지 않았어요. 그냥 조용히 들어주고 가끔 따뜻한 말 한마디를 건넸죠. 서정 씨는 참 강한 분이에요. 혼자서도 잘 견뎌내셨네요. 그의 말들이 위로가 됐습니다. 진짜로요. 몇 달이 흘렀어요. 계절이 바뀌고 우리의 만남도 깊어졌습니다. 이젠 일주일에 한두 번이 아니라 거의 매일 만났어요. 어느 가을 저녁이었습니다. 강도철이 제게 말했습니다. 서정 씨, 저와 함께 새로운 인생을 시작해 보시겠어요? 전 멍하니 그를 바라봤습니다. 새로운 인생이요? 네. 결혼 말입니다. 심장이 쿵쾅거렸어요.
기쁨과 두려움이 동시에 밀려왔죠. 하지만 저희 만난 지 얼마 안 됐잖아요.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마음이 중요하죠. 전 서정 씨와 함께하고 싶어요. 전 그날 밤 한숨도 못 잤습니다.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결혼이라니. 다시 누군가와 산다는 게 가능할까? 하지만 동시에 이런 생각도 들었죠. 이게 마지막 기회일지도 몰라. 다음 날 아침, 전 강도철에게 전화했습니다. 네, 하겠습니다. 그는 기뻐하며 말했어요. 후회하지 않게 해드릴게요. 일주일 뒤, 우리는 조용히 혼인신고를 했습니다. 화려한 결혼식은 없었어요. 그냥 둘이서 구청에 갔다가 근사한 레스토랑에서 식사를 했죠. 전 그날 생각했습니다. 새 출발이란 게 이런 거구나. 다시 사랑할 수 있구나. 혼자가 아니구나. 행복했어요. 정말로요. 하지만 그게 착각이었다는 걸 전 너무 늦게 알게 됐습니다. 그날 저녁 강도철이 말했어요. 내일부터 우리 집으로 가요. 당신을 위해 모든 걸 준비했댔어요. 전 설레는 마음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고맙습니다. 아니에요, 서정 씨. 제가 더 고마워요. 그는 제 손을 꼭 잡았어요. 따뜻했습니다. 그때까진 정말 몰랐어요. 그 손이 저를 가두게 될 줄은요. 다음 날 아침 강도철의 차가 제 집 앞에 섰습니다. 짐은 많지 않았어요. 옷가지 몇 벌과 남편의 사진 한 장. 그게 전부였죠. 차는 도심을 벗어나 한참을 달렸습니다. 창밖으로 고층 빌딩이 사라지고 나무들이 보이기 시작했어요. 그렇게 1시간쯤 지났을까요? 도착했습니다. 운전기사가 말했습니다. 저는 창밖을 봤어요. 입이 떡 벌어졌죠. 높은 담장 너머로 보이는 저택은 정말 영화에서나 봤던 그런 곳이었습니다. 잘 다듬어진 정원, 분수대, 그리고 3층짜리 하얀 건물. 햇살을 받아 반짝이는 유리창들이 눈부셨어요. 와, 정말 아름답네요. 저는 감탄했습니다. 강도철이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당신을 위한 곳입니다. 여기서 행복하게 지내요. 현관문을 열고 들어서자 더 놀라웠습니다. 대리석 바닥에 샹들리에, 넓은 거실에는 고급스러운 가구들이 배치되어 있었죠. 2층이 우리 방입니다. 천천히 둘러보세요. 강도철은 그렇게 말하고 서재로 들어갔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올라갔습니다. 복도 양옆으로 방문들이 보였어요. 하나하나 문을 열어봤죠. 침실, 드레스룸, 욕실. 모든 게 완벽했습니다. 침실 창문으로 정원이 내려다 보였어요. 장미 정원이었습니다. 붉은 장미들이 가득 피어 있었죠. 여기서 새로운 삶을 시작하는 거야. 저는 가슴이 벅차올랐습니다. 저녁 식사는 넓은 식당에서 했어요. 긴 테이블 양끝에 강도철과 제가 앉았죠. 촛불이 켜져 있었고 클래식 음악이 흘러나왔습니다. 입맛에 맞으셨으면 좋겠네요. 강도철이 말했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요리사분이 계신가요? 네, 집을 관리하는 직원들이 있습니다. 불편한 건 언제든 말씀하세요. 식사가 끝날 무렵이었습니다. 현관 쪽에서 구두 소리가 들렸어요. 똑똑똑. 날카로운 소리였죠. 문이 열리고 한 여자가 들어왔습니다. 40대 초반으로 보이는 세련된 여성이었어요. 검은색 정장에 하이힐을 신고 있었죠. 아버지. 그녀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강도철이 일어났어요. 혜리나 왔구나. 소개할게. 내 아내 한서정입니다. 박혜린이라는 이름의 그 여자는 저를 위아래로 훑어봤습니다. 마치 물건을 보듯이요. 안녕하세요. 저는 어색하게 인사했습니다. 혜리는 대답 대신 콧웃음을 쳤어요. 또 결혼하셨네요, 아버지.
또라는 단어가 가슴에 걸렸습니다. 혜린아, 예의 없이. 강도철이 낮은 목소리로 말했어요. 예의요? 아버지야말로 이분한테 예의를 갖추고 계신가요? 혜린은 비웃듯 말하고는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아버지의 선택을 쉽게 믿지 마세요. 오래 못 버틸걸요? 심장이 철렁 내려앉았습니다. 무슨 뜻이죠? 혜린. 강도철이 목소리를 높였어요. 혜린은 어깨를 으쓱하고는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구두 소리가 복도에 울려 퍼졌죠.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식탁 위의 음식이 갑자기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어요. 죄송합니다. 혜린이가 좀 예민해서요. 강도철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딸이 아버지를 걱정하는 거겠죠. 저는 애써 웃으며 말했어요. 하지만 마음 한편이 무거웠습니다. 그날 밤 침실에서 짐을 정리하고 있는데 강도철이 들어왔어요. 서정 씨, 잠깐 이야기할 게 있어요. 네, 말씀하세요. 강도철은 침대 끝에 앉았습니다. 이 집에는 몇 가지 규칙이 있어요. 규칙이요? 네. 당신의 건강과 안전을 위한 것들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첫째, 매일 밤 9시에 힐링 세션이 있습니다. 꼭 참석해야 해요. 힐링 세션이요? 네. 당신의 마음을 치유하는 시간이죠. 저와 함께하는 명상과 상담이에요. 조금 이상했지만 나쁘지 않게 들렸습니다. 알겠습니다. 둘째, 휴대폰입니다. 강도철은 새 휴대폰을 꺼냈어요. 이걸 사용하세요. 보안이 강화된 기기예요. 제 폰은요? 이 집은 외부와 차단된 곳입니다. 일반 휴대폰은 전파가 잘 안 잡혀요. 이건 특수 제작된 거라 문제없이 사용할 수 있죠. 뭔가 찝찝했지만 전파 때문이라면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셋째, 외출할 때는 꼭 전담 기사에게 말해야 해요. 혼자 나가면 위험합니다. 위험하다니요? 이 근처가 산이라 야생동물도 나타나고 길도 복잡해요. 낯선 곳에서 길을 잃으면 안 되잖아요. 강도철은 부드럽게 웃었습니다. 저는 뭔가 불편했지만 고개를 끄덕였어요. 새로운 환경이니까 적응이 필요하겠죠. 마지막으로 2층 끝방은 들어가지 마세요. 제 개인 서재예요. 알겠습니다. 좋아요. 그럼 편히 쉬세요. 강도철은 제 이마에 가볍게 입맞춤하고 나갔습니다. 저는 침대에 누웠어요. 천장을 바라보며 생각했죠. 규칙이 좀 많긴 하네. 하지만 날 위한 거니까. 그렇게 스스로를 달랬습니다.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계속 불편했어요. 혜린의 말이 귓가에 맴돌았죠. 오래 못 버틸걸요? 대체 무슨 의미였을까요? 저는 잠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창밖으로 달빛이 정원을 비추고 있었어요. 아름다운 장미 정원이었지만 그날 밤엔 왠지 섬뜩하게 느껴졌습니다. 시계를 봤어요. 밤 11시였죠. 저는 이불을 덮으며 눈을 감았습니다. 괜찮을 거야. 시간이 지나면 익숙해질 거야. 하지만 가슴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속삭였어요. 정말 그럴까? 저는 그 목소리를 애써 무시했습니다. 아직은 의심하고 싶지 않았으니까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저택에 조금씩 익숙해져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 정원을 산책하고 오후엔 책을 읽었죠. 저녁이 되면 강도철과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밤 9시가 되면 힐링 세션이 시작됐어요. 첫 세션은 1층 끝에 있는 작은 방에서 진행됐습니다. 은은한 조명에 향초가 켜져 있었어요. 부드러운 음악이 흘러나왔죠. 편하게 앉으세요. 강도철이 말했습니다. 저는 소파에 앉았어요. 그는 제 맞은편 의자에 앉았죠. 눈을 감고 천천히 호흡하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숨을 들이쉬고 내쉬었어요. 좋아요. 이제 제 목소리만 들으세요. 다른 건 생각하지 마세요. 강도철의 목소리가 부드럽게 흘러나왔습니다. 당신은 지금 편안합니다. 모든 걱정이 사라지고 있어요. 과거의 아픔도 슬픔도 모두 흘러가고 있습니다. 목소리를 듣고 있으니 정말 편안해졌어요. 몸이 깃털처럼 가벼워지는 느낌이었죠. 힘든 기억은 있는 게 좋아요. 그래야 행복할 수 있습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렇게 30분쯤 지났을까요? 세션이 끝났어요. 어때요? 기분이 좀 나아졌나요? 네, 정말 편하네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실제로 마음이 가벼웠거든요. 하지만 이상한 일은 그 다음 날부터 시작됐습니다. 아침에 일어났는데 머리가 묵직했어요. 어젯밤 일이 잘 기억나지 않았죠. 세션에서 뭘 했더라? 강도철이 뭐라고 했더라? 아무리 생각해도 흐릿했습니다. 피곤해서 그런가 보다. 저는 그렇게 넘겼어요. 며칠 뒤 더 이상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제가 정원에서 장미에 물을 주고 있었어요. 붉은 장미가 참 예뻤거든요. 조심스럽게 물을 뿌리며 생각했죠. 이렇게 예쁜 꽃들을 매일 볼 수 있다니. 그런데 다음날 아침 정원으로 나갔는데 장미들이 시들어 있었습니다. 잎이 축 늘어지고 흙이 바싹 말라 있었어요. 어떻게 된 거지? 저는 당황했습니다. 분명 어제 물을 줬는데요. 집사에게 물었어요. 장미에 물 주신 분 있나요? 아니요, 부인. 정원 관리는 부인께서 하신다고 회장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제가 어제 물을 줬거든요. 집사는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어제는 비가 왔는데요. 부인께서 외출하셨던 것 같은데요. 비요? 외출이요? 저는 멍했습니다. 비가 왔다고요? 전 외출한 기억이 없는데요. 네, 오후에 기사님이 모시고 나가셨습니다. 아, 저는 어색하게 웃었어요. 그랬나? 기억이 안 나네. 방으로 돌아와 침대에 앉았습니다. 머리를 감싸쥐었죠. 뭔가 이상했어요. 분명 어제 장미에 물을 준 기억이 있는데, 하지만 집사는 제가 외출했다고 했고요. 내가 잘못 기억하는 건가? 불안해졌습니다. 그날 저녁 또 이상한 일이 있었어요. 휴대폰을 보다가 통화 기록을 확인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거예요. 분명 며칠 전 꽃집 단골 할머니와 통화한 기억이 있는데 기록이 없었죠. 저는 다시 확인했습니다. 하지만 역시 없었어요. 내가 전화한 게 아니라 받은 건가? 하지만 수신 기록에도 없었습니다. 가슴이 두근거렸어요. 뭔가 잘못되고 있다는 느낌이 강하게 들었죠. 저는 강도철에게 물어보기로 했습니다. 저녁 식사 때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여보, 제가 요즘 기억이 잘 안 나는 것 같아요. 기억이요? 네. 분명 제가 한 일인데 기억이 안 나고 안 한 일을 한 것처럼 기억하기도 하고요. 강도철은 걱정스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스트레스 때문일 거예요. 새로운 환경에 적응하느라 힘드셨겠어요. 그런 것 같기도 한데 너무 자주 그래서요. 괜찮아요. 힐링 세션이 도움이 될 겁니다. 마음이 안정되면 기억도 돌아올 거예요. 그는 제 손을 잡으며 미소 지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의 말이 맞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그날 밤 세션이 끝나고 나서 더 이상해졌어요. 침실로 돌아왔는데 시간이 훌쩍 지나 있었습니다. 분명 9시에 시작했는데 시계를 보니 11시였죠. 2시간이나 걸렸나? 그런데 세션 내용이 전혀 기억나지 않았습니다. 뭘 했는지, 무슨 말을 들었는지 아무것도요. 머리가 지끈거렸어요. 침대에 누웠지만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이건 뭔가 이상해. 다음 날 아침
저는 용기를 내서 2층 복도를 걸었습니다. 강도철이 출근한 사이였어요. 집은 조용했죠. 저는 끝방 앞에 섰습니다. 강도철이 들어가지 말라고 했던 서재요. 손잡이를 잡았어요. 떨렸습니다. 그냥 한 번만 봐보자. 하지만 문은 잠겨 있었습니다. 전자 잠금 장치가 달려 있었어요. 뭐 하세요?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깜짝 놀라 돌아봤죠. 혜린이 서 있었어요. 찬 눈빛으로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냥 복도를 둘러보고 있었어요. 아버지 서재는 못 들어갑니다. 모르셨어요? 네, 알아요. 그냥 지나가다가요. 혜리는 비웃듯 웃었습니다. 조언 하나 할게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그게 몸에 좋을 겁니다. 그녀는 그렇게 말하고 계단을 내려갔어요.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식은땀을 흘렸습니다. 뭔가 숨기고 있어. 분명히 그날 밤 세션에서 강도철이 말했습니다. 서정 씨, 오늘은 깊은 이완을 해볼 거예요. 깊은 이완이요? 네. 더 깊은 휴식을 위해서요. 눈을 감으세요.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강도철의 목소리가 들려왔어요. 숨을 천천히 쉬세요. 깊게, 더 깊게. 목소리가 점점 가까워지는 것 같았습니다. 아니, 제 머릿속으로 파고드는 느낌이었어요. 힘든 기억은 있는 게 좋아요. 불편한 생각들을 내려놓으세요. 그 순간 제 머릿속이 하얘졌습니다. 뭔가 빠져나가는 느낌이었어요. 생각이, 기억이, 의심이 모두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여기서 안전합니다. 강도철의 목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저는 저항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몸이 말을 듣지 않았죠. 안 돼, 이건 이상해. 하지만 목소리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좋아요, 이제 눈을 뜨세요. 눈을 떴을 때 저는 침실에 누워 있었습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는지 기억이 없었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자정이 넘어 있었죠.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이불을 덮었습니다. 어딘가 잘못되고 있어. 분명히. 하지만 확신할 수 없었어요. 기억이 흐릿하고 현실과 꿈의 경계가 모호했으니까요. 저는 눈물이 흘렀습니다. 나한테 뭘 하는 거지? 대답은 없었습니다. 고요한 밤뿐이었죠. 저는 그날 밤 새벽까지 잠들지 못했습니다. 두려웠거든요. 다시 눈을 뜨면 또 기억이 사라질까 봐요. 며칠이 더 지났습니다. 저는 점점 이상해지고 있었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어제 한 일이 기억나지 않았죠. 밤에 잠들기 전과 아침에 깨어났을 때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는지 알 수 없었습니다. 거울을 봤을 때 제 얼굴이 낯설게 느껴졌어요. 눈 밑에 다크서클이 짙어졌고 볼은 움푹 들어갔습니다. 손을 들어 얼굴을 만져봤죠. 차가웠어요. 나한테 무슨 일이 일어나고 있는 거지? 강도철은 여전히 친절했습니다. 아니, 너무 친절했어요. 제가 뭘 하든 미소를 지으며 지켜봤죠. 그 미소가 점점 무섭게 느껴졌습니다. 어느 날 오후였어요. 저는 정원을 걷고 있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고 있었죠. 낙엽이 바람에 흩날렸어요. 담장 근처를 지나는데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담장 너머에서 들려오는 소리였죠. 요즘도 거기 사람 사나? 그럼 또 새 부인 들어왔던데. 중년 여자들의 목소리였습니다. 저는 걸음을 멈췄어요. 담장 쪽으로 살금살금 다가갔죠. 몇 번째야 벌써? 세어봤자 무슨 소용 있어. 어차피 또 없어질 텐데. 심장이 콩콩 뛰기 시작했습니다. 그러게. 작년에도 한 명 있었잖아. 그 사람은 어디 갔대? 아무도 몰라. 그냥 하루아침에 사라졌어. 이혼도 아니고, 아니, 그냥 없어진 거야.
소문 들었어? 그 전 부인도 그랬대. 그 전전 부인도.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하지만 바람이 잔잔해서 또렷하게 들렸죠. 아이고, 무서워라. 재벌이라고 다 좋은 게 아니네. 딸도 있던데 그 딸은 뭐 하는 거래? 얼음장 같은 애더라. 엄마를 닮았나 봐. 엄마, 그 사람도 어디 갔대? 모르지. 그것도 옛날 일이래. 우리가 이사 오기 전부터 없었대. 발소리가 멀어졌습니다. 저는 그 자리에 굳어 있었어요.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손끝이 차가워졌죠. 머리가 어지러웠어요. 여러 명이었어. 그리고 모두 사라졌어.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담장에 손을 짚고 겨우 버텼어요. 숨을 고르려고 했지만 쉽지 않았습니다. 가슴이 답답했죠. 진정해. 일단 진정하자. 저는 천천히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걷는 내내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거실로 들어가려는데 혜린이 계단에 앉아 있었습니다. 저를 내려다보고 있었죠. 산책 잘하셨어요? 네.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혜린은 천천히 계단을 내려왔어요. 저한테 다가왔죠. 재미있는 얘기 들으셨나 봐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무슨 말씀이세요? 담장 너머에서 뭔가 들으셨잖아요. 표정에 다 쓰여 있어요. 혜린이 비웃었습니다. 저는 말문이 막혔어요.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죠. 궁금하시죠? 전에 여기 살았던 사람들 말이에요. 저는 그런 거 관심 없어요. 거짓말. 혜린이 제 앞을 가로막았습니다. 다 알고 싶으시잖아요. 그 사람들이 어디로 갔는지, 왜 사라졌는지. 비켜주세요. 비켜드리죠. 하지만 한 가지만 알려드릴게요. 혜린이 제 귀에 속삭였습니다. 당신도 곧 아버지가 버릴 거예요. 심장이 뜯어질 듯 뛰었습니다. 숨이 막혔어요. 혜린이 한 발짝 물러났습니다. 차가운 눈으로 저를 훑어봤죠. 오래 못 버티실 거예요. 다들 그랬으니까. 저는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입술이 바들바들 떨렸어요. 혜린은 제 옆을 지나 현관으로 나갔습니다. 문이 쾅 닫히는 소리가 들렸죠. 저는 그 자리에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버린다고? 나를? 다리가 풀려 소파에 주저앉았어요. 손으로 얼굴을 감싸 쥐었습니다. 대체 뭘 어떻게 버린다는 거지?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생각이 정리되지 않았습니다.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시간이 얼마나 지났는지 모르겠습니다. 문득 정신을 차리고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뭔가 단서를 찾아야 했어요. 복도를 천천히 걸었죠. 빈 방들이 줄지어 있었습니다. 첫 번째 방을 열었어요. 비어 있었습니다. 먼지만 쌓여 있었죠. 두 번째 방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방 문을 잡았어요. 손잡이가 차갑게 느껴졌죠. 문을 열었습니다. 이 방은 달랐어요. 가구가 있었습니다. 침대, 화장대, 옷장까지요. 누군가 살았던 흔적이 역력했습니다. 저는 조심스럽게 안으로 들어갔어요. 바닥을 밟을 때마다 삐걱거리는 소리가 났죠. 화장대로 갔습니다. 위에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손으로 쓸어내니 거울이 드러났죠. 서랍을 열었습니다. 안에 물건들이 있었어요. 립스틱, 화장솜, 향수병, 그리고 작은 사진 한 장이 있었습니다. 집어들었어요. 중년 여성이었습니다. 단정한 옷차림에 웃고 있었죠. 하지만 눈빛이 이상했어요. 웃는 입과 다르게 눈은 슬퍼 보였습니다. 사진을 뒤집었어요. 뒷면에 글씨가 있었습니다. 윤미선, 2021년 5월 15일, 3년 전이었습니다. 손이 떨렸어요. 이 사람이 전 부인인가요? 서랍을 더 뒤졌습니다. 깊숙한 곳에 작은 수첩이 있었어요.
꺼내서 펼쳤습니다. 일기장이었습니다. 삐뚤빼뚤한 글씨로 빽빽하게 적혀 있었어요. 첫 페이지를 읽었습니다. 오늘 도철 씨를 만났다. 참 좋은 사람 같다. 외로웠는데 이렇게 누군가 다가와 주니 감사하다. 다음 페이지로 넘겼어요. 결혼을 하기로 했다. 조금 빠른 감이 있지만 행복할 것 같다. 가슴이 답답해졌습니다. 이건 제 이야기랑 똑같았어요. 계속 넘겼습니다. 이 집은 정말 아름답다. 하지만 왠지 불편하다. 밤마다 세션을 한다. 처음엔 좋았는데 요즘은 무섭다. 머리가 아프다. 자꾸 기억이 사라진다. 손이 심하게 떨렸습니다. 글씨가 흔들려 보였어요. 다음 페이지로 넘겼죠. 나가고 싶다. 하지만 못 나간다. 문이 잠겨 있다. 도철 씨가 무섭다. 저 미소 뒤에 뭐가 있는 거지? 혜린이 말했다. 내가 오래 못 버틸 거라고. 숨이 막혔습니다. 읽을수록 제 상황과 똑같았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제발. 그게 끝이었습니다. 그 이후로는 빈 페이지만 남아 있었어요. 저는 수첩을 떨어뜨렸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멍하니 바라봤죠. 윤미선은 어디로 간 거지? 왜 일기가 여기 남아 있는 거지? 등골이 서늘해졌습니다.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재미있게 읽으셨나요? 깜짝 놀라 돌아봤습니다. 혜린이 문에 기대 서 있었어요. 언제부터 거기 있었어요? 처음부터요. 지켜보고 있었죠. 혜린이 천천히 들어왔습니다. 바닥에 떨어진 수첩을 집어들었어요. 윤미선, 아버지의 네 번째 부인이었어요. 네 번째요? 목소리가 갈라졌습니다. 네. 첫 번째는 우리 엄마였죠. 그 다음이 두 번째, 세 번째, 그리고 윤미선. 혜린이 수첩을 넘겼어요. 다들 같았어요. 처음엔 행복해했죠. 그러다가 이상한 걸 눈치채고 결국엔 사라졌어요. 사라졌다는 게 무슨 뜻이에요? 글쎄요. 전 안 봤으니까요. 어느 날 갑자기 없어지더라고요. 혜린이 저를 똑바로 봤습니다. 그럼 저는요? 당신은 다섯 번째예요. 그리고 똑같은 운명이죠.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습니다. 온몸이 얼어붙는 것 같았어요. 왜 이러는 거예요? 왜 아버지는 이런 짓을 하는 거예요? 모르겠어요. 그건 아버지한테 물어보세요. 혜린이 수첩을 제게 던졌습니다. 저는 황급히 받았어요. 조언할게요. 너무 많이 알려고 하지 마세요. 알면 알수록 위험해져요. 이미 다 알았는데요. 아니요. 아직 반도 모르실 거예요. 혜리는 그렇게 말하고 나가버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꼭 쥐고 바닥에 주저앉았어요. 온몸이 떨렸습니다. 나도 사라지는 건가? 윤미선처럼? 그 전 사람들처럼? 눈물이 흘러내렸습니다. 저는 수첩을 가슴에 안았어요. 윤미선의 마지막 외침이 느껴지는 것 같았습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저도 똑같은 말을 하고 있었습니다. 소리 없이요. 며칠 뒤 기회가 왔습니다. 강도철이 중요한 회의가 있다며 아침 일찍 나갔어요. 혜린도 자기 일이 있다며 외출했죠. 집에는 저 혼자만 남았습니다. 직원들은 1층에서 청소를 하고 있었어요. 저는 2층에 있었죠. 지금이야. 지금 아니면 기회가 없어.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손에 땀이 났어요. 저는 복도 끝으로 갔습니다. 강도철의 서재가 있는 곳이었죠. 전자잠금 장치가 달린 문이었어요. 문 앞에 섰습니다. 손을 뻗어 손잡이를 잡았죠. 어떻게 열지? 비밀번호를 몰랐습니다. 하지만 시도는 해봐야 했어요. 숫자 패드를 봤습니다. 몇 개 숫자를 눌러봤죠. 삐 소리가 났어요.
틀렸다는 신호였습니다. 다시 눌러봤습니다. 역시 틀렸어요. 안 되겠어. 포기하려는 순간 문득 생각이 났습니다. 혜린이 한번 서재에서 나오는 걸 봤는데 그때 1층으로 내려가더라고요. 1층에 다른 입구가 있는 건가? 저는 서둘러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직원들이 부엌 쪽에서 일하고 있었어요. 조용히 복도를 따라 걸었습니다. 1층 끝에 작은 문이 하나 있었죠. 창고인 줄 알았던 문이었어요. 문을 열어봤습니다. 계단이 있었습니다. 아래로 내려가는 계단이었어요. 지하가 있었어? 온몸에 소름이 돋았습니다. 하지만 물러설 수 없었어요. 저는 천천히 계단을 내려갔습니다. 한 계단씩 조심스럽게요. 어두웠습니다. 손으로 벽을 짚으며 내려갔죠. 계단 끝에 다다랐어요. 좁은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복도 끝에 불빛이 보였어요. 희미한 파란 불빛이었죠. 저는 그쪽으로 걸어갔습니다. 숨소리가 크게 들렸어요. 아니, 심장 소리였을지도 몰라요. 문이 하나 있었습니다. 반쯤 열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방이었습니다. 아니, 연구실 같았어요. 책상 위에 여러 대의 모니터가 놓여 있었습니다. 화면들이 켜져 있었죠. 저는 안으로 들어갔어요. 문을 조심스럽게 밀었습니다. 모니터 앞으로 갔습니다. 화면을 봤어요. 숨이 멎었습니다. 영상이었습니다. 여러 개의 영상이 동시에 재생되고 있었어요. 한 화면에는 여자가 울고 있었습니다. 작은 방에 갇혀서요. 다른 화면에는 또 다른 여자가 있었어요. 침대에 누워 있었죠. 눈을 뜨고 있었지만 멍한 표정이었습니다. 세 번째 화면의 여자는 소리를 지르고 있었어요. 하지만 소리는 들리지 않았죠. 음소거가 되어 있었습니다. 저는 떨리는 손으로 마우스를 잡았어요. 클릭했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습니다. 폴더 이름들이 보였어요. 피험자 1호- 정하영, 피험자 2호- 김수진, 피험자 3호- 윤미선. 손이 떨렸습니다. 윤미선이요. 수첩에서 봤던 그 이름이었어요. 마지막 폴더를 봤습니다. 피험자 4호- 한서정. 제 이름이었습니다. 비명을 삼켰어요. 입을 손으로 막았죠. 내가 다음이야. 나도 저렇게 되는 거야. 다리에 힘이 풀렸습니다. 의자에 주저앉았어요. 제 폴더를 클릭했습니다. 파일들이 나타났어요. 날짜별로 정리되어 있었죠. 가장 최근 파일을 열었습니다. 동영상이 재생됐어요. 저였습니다. 세션룸에 앉아있는 제 모습이었어요. 강도철이 제 앞에 서 있었죠. 눈을 감으세요. 강도철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화면 속 저는 눈을 감았어요. 좋아요. 이제 깊이 들어가세요. 더 깊이. 강도철이 제 이마에 손을 얹었습니다. 과거의 기억을 지우세요. 불편한 감정들을 모두 내려놓으세요. 화면 속 제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당신은 저에게 복종합니다. 제 말만 들으세요. 저는 화면을 끌 수 없었습니다. 계속 봤어요. 강도철이 말했습니다. 오늘 있었던 일을 기억하지 못할 겁니다. 세션이 끝나면 행복했던 기억만 남을 거예요. 화면이 거기서 멈췄습니다. 저는 의자에서 벌떡 일어났어요. 온몸이 떨렸죠. 최면이야. 매일 밤 나한테 최면을 걸었어. 다른 파일들을 열어봤습니다. 모두 비슷했어요. 세션 영상들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문서 하나가 있었어요. 실험 보고서 마이너스 피험자 4호. 클릭했습니다. 글이 나타났어요. 전문 용어들이 가득했지만 대충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피험자는 최면 감수성이 높음, 기억 조작이 용이함, 3주차부터 인격 변화 관찰됨, 4주차 현재
자아 상실 단계에 진입. 글을 읽을수록 몸이 얼어붙었습니다. 실험 목표 완전한 인격 통제 및 대체 가능성 확인. 손이 떨려서 마우스를 놓쳤어요. 바닥에 떨어졌죠. 인격 통제, 대체? 이해할 수 없었습니다. 아니, 이해하고 싶지 않았어요. 다른 피험자 폴더들을 열었습니다. 정아영, 김수진, 윤미선. 모두 같은 과정을 거쳤어요. 최면, 기억 조작, 인격 변화. 그리고 마지막 보고서에는 모두 같은 문구가 적혀 있었습니다. 실험 종료. 피험자 폐기 완료. 폐기요. 폐기라니요. 저는 입을 막고 흐느꼈어요. 소리가 새어나올까봐 꾹 참았죠. 그 사람들을 죽인 거야. 실험이 끝나면 죽이는 거야. 모니터를 다시 봤습니다. 여전히 화면들이 켜져 있었어요. 한 화면을 자세히 봤습니다. 방이었어요. 작은 방이었죠. 침대 하나와 책상 하나뿐인 방이었습니다. 카메라 위치를 보니 천장에 달려 있는 것 같았어요. 감시 카메라야. 저 방들을 감시하고 있어. 문득 궁금해졌습니다. 저 방들이 어디 있는 거지? 저는 책상 서랍을 열었어요. 서류들이 가득했습니다. 한 장을 꺼냈죠. 설계도였어요. 이 집의 설계도였습니다. 지하 부분을 봤어요. 방들이 그려져 있었습니다. 여러 개의 작은 방들이요. 지하에 감금실이 있어. 저는 설계도를 들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복도를 따라 걸었어요. 설계도를 보며 길을 찾았습니다. 복도 끝에 또 다른 문이 있었어요. 문을 열었습니다. 또 다른 복도가 나타났습니다. 더 좁고 어두운 복도였죠. 양옆으로 문들이 있었어요. 작은 철문들이었습니다. 첫 번째 문으로 갔습니다. 작은 창문이 달려 있었어요. 안을 들여다봤습니다. 비어 있었습니다. 침대와 책상만 있었어요. 두 번째 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 문으로 갔어요. 안을 봤습니다. 텅 비어 있었지만 벽에 뭔가 적혀 있었습니다. 손톱으로 긁어서 쓴 것 같았어요. 도와줘. 나가고 싶어. 살려줘. 눈물이 났습니다. 주르르 흘러내렸어요. 여기서 그 사람들이 갇혀 있었어. 죽기 전에. 더 이상 볼 수 없었습니다. 돌아서려는데 뒤에서 목소리가 들렸어요. 뭘 하는 거죠? 심장이 멎는 줄 알았습니다. 천천히 돌아봤어요. 혜린이 서 있었습니다. 팔짱을 끼고 저를 바라보고 있었죠. 여기 왜 내려왔어요? 목소리가 나오지 않았습니다. 혜린이 다가왔어요. 이제 다 아셨네요. 저는 뒤로 물러났습니다. 벽에 등이 닿았어요. 아버지가 뭘 하는지, 당신이 뭔지. 혜린이 비웃었습니다. 넷째 피험자. 곧 폐기될 실험체. 안 돼요. 안 돼. 나가게 해주세요. 못 나가요. 이미 늦었어요. 혜린이 제 팔을 잡았습니다. 힘이 셌어요. 올라가죠. 아버지가 곧 오실 거예요. 저는 발버둥 쳤습니다. 하지만 소용없었어요. 혜린이 저를 끌고 계단으로 갔습니다. 저는 울부짖었어요. 살려주세요. 제발이요. 조용히 하세요. 직원들이 들어요. 혜린이 제 입을 막았습니다. 저는 눈물을 흘리며 끌려갔어요. 계단을 올라가며 생각했습니다. 나도 죽는 거야. 다른 사람들처럼. 1층에 도착했어요. 혜린이 저를 침실로 밀어 넣었습니다. 여기 있으세요. 움직이지 마세요. 문이 닫혔습니다. 잠기는 소리가 들렸어요.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하늘이 보였습니다. 구름이 흘러가고 있었죠. 나가고 싶어. 살고 싶어. 하지만 방법이 없었습니다. 저는 갇혀 있었어요. 이 아름다운 감옥에요. 그날 저녁 강도철이 돌아왔습니다.
저는 거실 소파에 앉아 있었어요. 혜린이 지켜보고 있었죠. 현관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철의 발소리가 들렸어요. 다녀왔습니다. 그가 거실로 들어왔어요. 평소와 똑같은 미소를 짓고 있었습니다. 저는 일어나서 인사했어요. 오셨어요. 목소리가 떨리지 않도록 애썼습니다. 강도철이 제게 다가왔어요. 제 어깨에 손을 얹었죠. 오늘 하루 어땠어요? 저는 미소를 지었습니다. 억지로요. 좋았어요. 정원도 거닐고 책도 읽었어요. 그래요? 다행이네요. 혜린이 소파에서 일어났습니다. 아버지, 잠깐 얘기 좀 해요. 둘은 서재로 들어갔어요. 문이 닫혔죠. 저는 그 자리에 서서 숨을 골랐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진정해. 들키면 안 돼. 저는 주방으로 갔습니다. 물을 마시며 생각했죠. 연기해야 해. 아무것도 모르는 척. 서재 문이 열렸습니다. 강도철과 혜린이 나왔어요. 혜린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그리고 나가버렸죠. 강도철이 제게 왔어요. 서정 씨, 괜찮아요? 네, 왜요? 안색이 안 좋아 보여서요. 피곤해서 그래요. 잠을 잘 못 잤어요. 강도철이 제 뺨을 쓰다듬었습니다. 차가운 손이었어요. 일찍 쉬세요. 오늘 세션은 쉬어도 돼요. 고마워요. 저는 웃으며 2층으로 올라갔습니다. 침실 문을 닫고 잠갔어요. 침대에 주저앉았죠. 세션을 안 한대. 뭔가 눈치챈 걸까? 아니면 다른 계획이 있는 걸까요? 저는 가방을 뒤졌습니다. 윤미선의 수첩이 있었어요. 마지막 페이지를 펼쳤습니다. 도와줘. 누가 좀 도와줘. 저는 펜을 꺼냈어요. 그 아래 적었습니다. 나도 도와줘. 제발. 한서정. 그리고 수첩을 다시 숨겼습니다. 창밖을 봤어요. 달이 떠올랐습니다. 어떻게 나가지? 생각할수록 막막했습니다. 이 집은 요새 같았어요. 높은 담장, 전자잠금 장치, 감시 카메라. 그리고 강도철과 혜린이요. 저는 휴대폰을 꺼냈습니다. 강도철이 준 휴대폰이었어요. 연락할 사람이 있을까? 연락처를 봤습니다. 몇 개 없었어요. 강도철, 혜린, 집사, 그리고 제 예전 번호로 저장된 연락처들이 있었습니다. 스크롤을 내렸어요. 최소담, 제 직장 동료였어요. 꽃집을 그만두기 전 함께 일했던 친구였죠. 손이 떨렸습니다. 소담이한테 연락하면 도와줄까? 하지만 이 휴대폰은 감시당하고 있을 거예요. 메시지를 보내면 강도철이 알 수 있을 거예요. 그래도 해야 해. 다른 방법이 없어. 저는 결심했습니다. 메시지 작성 화면을 열었어요. 손가락이 떨렸죠. 뭐라고 쓰지? 길게 쓸 수 없었습니다. 짧고 명확해야 했어요. 소담아. 지웠습니다. 너무 평범했어요. 다시 썼습니다. 살려줘. 하지만 이것만으로는 부족했어요. 고민했습니다. 몇 분이 지났을까요? 다시 썼어요. 소담아, 나 서정이야. 도와줘. 위험해. 경찰에 연락해줘. 주소는? 주소를 적으려는데 문득 생각났습니다. 주소를 알아야 하는데 저는 이 집 주소를 몰랐어요. 결혼하고 그냥 차를 타고 왔을 뿐이었죠. 침대에서 일어나 책상으로 갔습니다. 서랍을 뒤졌어요. 서류가 하나 있었습니다. 우편물이었어요. 경기도 가평군. 주소를 외웠습니다. 다시 휴대폰을 들었어요. 메시지를 완성했습니다. 소담아, 나 서정이야. 살려줘. 위험해. 경찰 불러줘. 주소 경기도 가평군 설악면 송현리 357. 강도철 저택. 제발 빨리. 손가락이 떨렸습니다.
전송 버튼 위에 손가락을 올렸어요. 보내면 들킬 거야. 하지만 안 보내면 죽을 거야.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눌렀어요. 메시지가 전송됐습니다. 저는 휴대폰을 침대 밑에 숨겼어요. 떨리는 숨을 고르며 침대에 누웠습니다. 소담이가 봤을까? 믿어줄까? 시간이 흘렀습니다. 30분쯤 지났을까요? 문 두드리는 소리가 들렸어요. 심장이 철렁했습니다. 누구세요? 저예요. 혜린이요. 최악이었습니다. 문 열어요. 저는 일어나 문을 열었어요. 혜린이 들어왔습니다. 손에 뭔가 들고 있었어요. 제 휴대폰이었습니다. 이거 찾으시나요? 피가 얼어붙었습니다. 어디서 가져온 거예요? 침대 밑이요. 왜 숨겼어요? 혜린이 휴대폰을 확인했습니다. 메시지 화면을 봤어요. 최소담. 누구죠? 제 친구예요. 재미있네요. 구조 요청을 보냈군요. 혜린이 비웃었습니다. 소용없어요. 이 휴대폰은 외부 연결이 안 돼요. 뭐라고요? 이 휴대폰은 집 내부 네트워크만 연결돼요. 밖으로는 아무것도 안 나가요. 무릎에 힘이 풀렸습니다. 그럼 제 메시지는 어디에도 안 갔어요. 혜린이 휴대폰을 제게 던졌습니다. 아버지한테 말씀드려야겠네요. 안 돼요. 제발이요. 당신이 순순히 따르면 생각해 볼게요. 혜린이 문 앞에 섰습니다. 내일부터 더 조심하세요. 이런 짓 또 하면 가만 안 둬요. 문이 닫혔습니다. 저는 바닥에 주저앉아 울었어요. 끝났어. 완전히 끝났어. 하지만 울고만 있을 수 없었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고 일어났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해. 책상으로 갔습니다. 종이를 꺼냈어요. 펜을 들고 생각했습니다. 직접 나가야 해. 이 집을 빠져나가야 해. 어떻게요? 담장은 높았습니다. 문은 잠겨 있었고요. 창문을 봤어요. 3층 높이였습니다. 뛰어내리면 다칠 거예요. 차는? 기사가 열쇠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훔칠 수 있을까요? 머리가 복잡했어요. 저는 종이에 적기 시작했습니다. 탈출 계획. 첫째, 기사 열쇠 훔치기. 둘째, 새벽에 몰래 나가기. 셋째, 경찰서 찾아가기. 하지만 현실적이지 않았습니다. 너무 많은 위험이 있었어요. 저는 종이를 구겼습니다. 안 돼. 다른 방법이 필요해. 그때 문득 생각났습니다. 직원들. 이 집엔 여러 직원이 있었어요. 청소하는 분, 요리하는 분, 정원사. 그중 누군가에게 부탁할 수 있지 않을까요? 하지만 믿을 수 있을까? 강도철에게 돈을 받고 일하는 사람들이에요. 제 편을 들어줄까요? 그래도 시도는 해봐야 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저는 일찍 일어났어요. 부엌으로 내려갔습니다. 요리사가 아침을 준비하고 있었어요. 안녕하세요. 아, 부인. 일찍 일어나셨네요. 물 좀 마시려고요. 저는 물을 따라 마셨습니다. 요리사를 슬쩍 봤어요. 60대 정도로 보이는 여자분이었습니다. 이분한테 부탁해볼까? 하지만 용기가 나지 않았어요. 맛있겠네요. 뭘 만드세요? 오늘은 프렌치 토스트예요. 좋아하는 거예요. 저는 웃었습니다. 잠시 침묵이 흘렀어요. 네, 부인. 혹시 제 부탁 하나 들어주실 수 있나요? 요리사가 저를 봤습니다. 조심스러운 눈빛이었어요. 무슨 부탁이신데요? 편지 한 통만 밖에 좀 보내주세요. 친구한테요. 요리사의 표정이 굳었습니다. 죄송합니다, 부인. 그건 안 될 것 같아요. 왜요? 회장님께서 부인의 사생활을 보호하라고 하셨어요. 외부 연락은 모두 통제하라고요.
하지만 친구한테 편지 한 통인데요. 안 됩니다. 요리사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저는 물러섰어요. 이 사람도 안 되는구나. 실망했습니다. 하지만 포기할 수 없었어요. 다른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며칠이 지났습니다. 저는 완전히 순종하는 척했어요. 강도철에게 미소 지었습니다. 억지로요. 오늘 날씨가 좋네요. 그러게요. 산책하시겠어요? 네, 좋아요. 세션도 참석했습니다. 저항하지 않았어요. 눈을 감으세요. 네.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버텼습니다. 나는 나야. 넌 날 통제할 수 없어. 강도철의 목소리가 들렸어요. 당신은 행복합니다. 아니야. 난 행복하지 않아. 저를 사랑합니다. 아니야. 난 널 증오해. 눈을 떴을 때 강도철이 웃고 있었습니다. 좋아요. 오늘은 아주 잘하셨어요. 저도 웃었습니다. 감사해요. 거짓말이었습니다. 모든 게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살아남으려면 이렇게라도 해야 했습니다. 기회를 기다리며요. 일주일이 지났습니다. 저는 매일 똑같이 살았어요. 아침에 일어나 미소 짓고 강도철에게 순종하고 밤에는 세션을 받았죠.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계속 방법을 찾고 있었습니다. 언젠가 기회가 올 거야. 그날도 평범한 하루였어요. 저녁 식사를 마치고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강도철이 신문을 읽고 있었어요. 오늘 세션은 9시에 하죠. 네, 알겠어요. 시계를 봤습니다. 8시 30분이었어요. 그때였습니다. 밖에서 소리가 들렸어요. 차 소리였습니다. 여러 대의 차 소리였죠. 강도철이 신문을 내려놓았습니다. 무슨 소리지? 헤드라이트 불빛이 창문으로 들어왔어요. 밝았습니다. 현관 쪽에서 고함 소리가 들렸습니다. 경찰입니다. 문 열어주세요. 심장이 쿵쾅거렸습니다. 경찰이야. 경찰이 왔어. 강도철의 얼굴이 굳었어요. 혜린이 2층에서 내려왔습니다. 아버지, 뭐해요? 모르겠다. 강도철이 인터폰을 눌렀습니다. 누구십니까? 경기남부경찰청 강력팀입니다. 수색영장이 나왔습니다. 문을 열어주세요. 강도철이 저를 쏘아봤습니다. 차가운 눈빛이었어요. 당신이 뭘 한 거죠? 저는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이었습니다. 제가 보낸 메시지는 나가지도 않았으니까요. 그럼 누가요? 밖에서 또 고함이 들렸습니다. 10초 드리겠습니다. 문을 열지 않으면 강제로 진입하겠습니다. 강도철이 혜린을 봤습니다. 지하로 가. 증거를 없애. 하지만 빨리. 혜린이 지하로 뛰어갔어요. 강도철이 현관으로 갔습니다. 문을 열었죠. 경찰들이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0명도 넘어 보였어요. 앞에 선 남자가 배지를 보였습니다. 경기남부경찰청 강력팀장 장하늘입니다. 수색영장입니다. 서류를 내밀었어요. 강도철이 서류를 받았습니다. 얼굴엔 여전히 미소가 있었어요. 무슨 일이십니까, 팀장님? 강도철 씨, 불법 강금 및 상해 혐의로 수사 중입니다. 협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경찰들이 집 안으로 퍼졌습니다. 1층, 2층을 뒤지기 시작했어요. 한 경찰이 저에게 다가왔습니다. 한서정 씨십니까? 네, 맞아요. 괜찮으세요? 눈물이 났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이제는요. 장하늘 팀장이 강도철에게 말했습니다. 지하실이 있다고 들었습니다. 안내해 주시죠. 지하실이요? 여긴 지하실이 없는데요. 거짓말하지 마십시오. 제보를 받았습니다. 장하늘이 부하에게 고개를 끄덕였어요. 경찰들이 1층을 수색했습니다. 창고 문을 열었죠.
계단이 나타났습니다. 여기 있습니다. 경찰들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강도철의 얼굴이 창백해졌습니다. 미소가 사라졌죠. 저는 소파에 앉아 지켜봤습니다. 온몸이 떨렸어요. 잠시 후 지하에서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팀장님, 이거 봐야 할 것 같습니다. 장하늘이 지하로 내려갔어요. 10분쯤 지났을까요? 장하늘이 올라왔습니다. 표정이 굳어 있었어요. 강도철 씨, 체포하겠습니다. 무슨 말씀을? 불법 감금, 폭행, 그리고 살인 혐의입니다. 경찰이 강도철에게 수갑을 채웠습니다. 강도철이 저를 봤어요. 처음으로 분노가 가득한 얼굴이었죠. 당신이 한 거군.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전 아무것도 안 했어요. 사실이었어요. 하지만 누군가 했습니다. 혜린도 지하에서 끌려 올라왔어요. 그녀에게도 수갑이 채워졌습니다. 아버지, 조용히 해. 둘은 경찰차로 끌려갔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장하늘이 제게 왔습니다. 한서정 씨, 괜찮으세요? 네. 최소담 씨가 연락했습니다. 당신 걱정이 많으셨어요. 소담이가요? 네. 며칠 전에 찾아왔습니다. 당신이 연락이 안 된다고요. 눈물이 흘렀습니다. 소담이가 날 구해줬어. 병원 가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검사도 받으셔야 하고요. 지하에는 뭐가 있었어요? 장하늘이 잠시 망설였습니다. 영상들이 있었습니다. 당신을 포함한 여러 여성들의 영상이요. 그리고 감금 시설도요. 다른 사람들은요? 전 부인들은요? 장하늘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지금 수사 중입니다. 집 뒤편에서 흔적을 찾았습니다. 가슴이 먹먹해졌어요. 그 사람들은 죽었구나. 정말로. 저는 울었습니다. 윤미선을 위해서, 다른 분들을 위해서요. 구급차가 왔습니다. 응급구조사가 저를 부축했어요. 천천히 가세요. 밖으로 나갔습니다. 차가운 밤 공기가 얼굴을 스쳤어요. 저는 하늘을 봤습니다. 별이 보였어요. 나왔어. 드디어 나왔어. 구급차에 올라타려는데 누군가 달려왔습니다. 서정 언니. 돌아봤어요. 소담이었습니다. 숨을 헐떡이며 달려왔죠. 소담아. 저는 소담을 껴안았습니다. 소리내어 울었어요. 고마워. 정말 고마워. 언니 괜찮아요? 다친 데는 없어요? 응, 괜찮아. 소담도 울었습니다. 연락이 안 돼서 걱정했어요. 꽃집도 안 나오시고 전화도 안 받으시고 그래서 대학 선배님한테 부탁했어요. 경찰인 선배님이요. 잘했어. 정말 잘했어. 저는 소담의 손을 꼭 잡았습니다. 언니가 없었으면 어쩔 뻔했어요. 이제 다 끝났어. 괜찮아. 구급차가 출발했습니다. 소담이 함께 탔어요. 창밖으로 저택이 보였습니다. 불빛으로 가득한 저택이었죠. 아름다운 감옥이었습니다. 이제는 벗어났지만요. 병원으로 가는 내내 생각했어요. 살아있어. 나는 살아있어. 손을 들어 제 얼굴을 만졌습니다. 따뜻했어요. 심장이 뛰고 있었습니다. 숨을 쉬고 있었어요. 저는 살아있었습니다. 소담이 제 손을 잡아줬어요. 언니, 이제 괜찮아요. 안전해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알아. 하지만 떨림은 멈추지 않았어요. 몸이 기억하고 있었죠. 그 공포를요. 시간이 필요할 거예요. 치유되려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제가 살아있다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이제 자유롭다는 거요. 구급차가 병원에 도착했습니다. 문이 열렸어요. 밖으로 나갔죠. 저는 깊게 숨을 들이마셨습니다. 공기가 달랐어요. 자유의 공기였죠.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저 살아있는 거죠? 소담이 웃으며 대답했어요. 네, 언니. 살아있어요. 이제 진짜 살 수 있어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진짜 미소였어요. 처음으로요. 6개월이 지났습니다. 봄이었어요. 꽃들이 피어나는 계절이었죠. 저는 제 꽃집 앞에 서 있었습니다. 오랜만에 보는 가게였어요. 문을 열고 들어갔습니다. 먼지가 쌓여 있었어요. 하지만 여전히 제 공간이었죠. 창문을 열었습니다. 햇살이 들어왔어요. 다시 시작하는 거야. 혼잣말을 했습니다. 지난 6개월은 힘들었어요. 병원에서 검사를 받았습니다. 다행히 신체적으론 큰 문제가 없었죠. 하지만 마음은 달랐어요. 악몽을 꿨습니다. 매일 밤요. 강도철의 목소리가 들렸고 지하방에 갇힌 꿈을 꿨죠. 심리 치료를 받기 시작했습니다. 상담사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시간이 필요합니다. 천천히 가세요. 저는 그 말을 믿었어요. 처음엔 집 밖으로 나가는 것도 무서웠습니다. 누가 저를 지켜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소담이 곁에 있어줬습니다. 언니 같이 산책해요. 응. 손을 잡고 공원을 걸었어요. 천천히요. 사람들이 지나갔습니다. 처음엔 무서웠죠. 하지만 점점 익숙해졌어요. 이 사람들은 날 해치지 않아. 한 달이 지났을 때 마트에 갔습니다. 혼자서요. 장을 보며 생각했어요. 나 혼자 할 수 있어. 작은 성취였지만 큰 의미였습니다. 재판이 있었어요. 강도철과 혜린의 재판이었습니다. 저는 증인으로 출석했어요. 법정에 들어섰을 때 떨렸습니다. 강도철이 앉아 있었거든요. 하지만 이젠 달랐어요. 그는 수갑을 차고 있었고 저는 자유로웠죠. 검사가 물었습니다. 피해 사실을 진술해 주세요.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모든 걸 이야기했어요. 최면, 감금, 지하실의 진실까지요. 강도철이 저를 봤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판사가 판결을 내렸습니다. 피고인 강도철에게 징역 20년을 선고한다. 방청석에서 한숨이 나왔어요. 저도 깊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끝났어. 정말 끝났어. 재판이 끝나고 밖으로 나왔습니다. 기자들이 몰려왔어요. 카메라가 번쩍였죠. 한서정 씨, 소감 한마디 해주세요. 저는 잠시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말했어요. 누구도 내 삶을 대신 정할 수 없습니다. 그게 제 대답이었습니다. 3개월이 더 지났어요. 저는 꽃집을 다시 열었습니다. 간판을 새로 달았어요. 서정 플라워라고요. 첫 손님이 왔을 때 가슴이 뛰었습니다. 어서 오세요. 웃으며 말했어요. 진심으로요. 장미 한 다발을 포장해 드렸습니다. 예쁘네요. 감사합니다. 또 오세요. 손님이 나간 후 저는 의자에 앉았어요. 할 수 있어. 나는 할 수 있어. 그날 저녁 소담이 찾아왔습니다. 언니 축하해요. 제게요. 고마워. 우리는 꽃집에서 와인을 마셨어요. 언니 정말 많이 달라졌어요. 그래. 응. 예전보다 더 강해 보여요.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강해진 게 아니야. 그냥 나를 찾은 거지. 소담이 고개를 끄덕였어요. 한 달 뒤 특별한 손님이 왔습니다. 40대 여성이었어요. 조심스럽게 문을 열고 들어왔죠. 안녕하세요. 어서 오세요. 그녀가 말했습니다. 저기 혹시 한서정 씨 맞으세요? 네, 맞아요. 뉴스에서 봤어요. 그 재판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비슷한 일을 겪었어요. 남편한테요. 그녀의 눈에 눈물이 고였어요. 어떻게 해야 할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녀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저는 상담을 시작했어요. 비슷한 경험을 한 여성들을 만났습니다. 꽃집 2층을 작은 상담실로 만들었어요. 일주일에 한 번 모임을 열었죠. 우리는 혼자가 아닙니다. 제가 말했어요. 함께 이겨낼 수 있어요. 여성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들의 이야기를 들으며 생각했어요. 나만 겪은 게 아니었어. 그리고 다짐했습니다. 더 많은 사람을 도와야겠어. 지금 저는 60살입니다. 2년이 흘렀어요. 꽃집은 잘 되고 있습니다. 상담 모임도 계속되고 있고요. 가끔 악몽을 꿉니다. 여전히요. 하지만 이젠 괜찮아요. 깨어나면 제가 안전하다는 걸 알거든요. 아침에 일어나 거울을 봅니다. 주름이 늘었어요. 머리도 더 휘어졌죠. 하지만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살아있는 눈빛이에요. 오늘도 꽃집 문을 열었습니다. 손님들이 들어왔고 꽃들이 팔려나갔어요. 점심때 소담이 왔습니다. 언니 밥 먹어요. 응, 가자. 함께 식당에 갔어요. 평범한 일상이었죠. 하지만 이 평범함이 소중했습니다. 강도철을 만나기 전엔 외로웠어요. 사랑을 찾고 싶었죠. 하지만 이제 알아요. 사랑은 나를 잃는 게 아니라는 걸요. 누군가에게 의지하는 게 아니라 함께 서는 거라는 걸요. 황혼의 사랑이 지옥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살아남았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섰죠. 이제 저는 누구에게도 지배되지 않습니다. 제 삶은 제가 선택해요. 제 행복은 제가 만들어요. 저녁에 꽃집을 정리하며 창밖을 봤습니다. 노을이 지고 있었어요. 아름다웠죠. 저는 미소 지었습니다. 고마워, 서정아. 포기하지 않아줘서 혼잣말을 했어요. 그리고 불을 끄고 집으로 향했습니다. 내일도 해가 뜰 거예요. 그리고 저는 또 살아갈 겁니다. 제 방식대로요. 식대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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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대로